사적 언어, 내적 언어가 어떤 식으로 관계를 상정했냐 하면 이 비고치키 경우에는 사적 언어가 혼잣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잣말을 하는 걸 피아노도 비고치키도 동시에 관찰을 했어요. 그런데 이 혼잣말에 의한 것이 어떤 것임을 확인했냐면 피아제의 경우는 혼잣말을 하는 것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즉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는 표현을 같이 봤지만 이것이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인지 구조의 부족으로 인해서 인지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비고츠키는 이것이 사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적인 언어가 결국은 이 사적인 언어가 즉 자기중심적 언어랑 같은 혼잣말의 상태를 본 건데, 사적인 언어의 상태는 결국은 그 전에는 사회적인 언어에서 온다고 한 거예요. 사회적인 언어는 엄마랑 하는 말들이에요. 사회적인 언어가 사적인 언어로 되고 사적인 언어가 내적인 언어, 즉 내면화된 이 언어의 툴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면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언어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한 거예요. 사회적 언어에서 사적 언어로, 사적 언어에서 내적 언어로. 그런데 피아제의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어느 순간에 혼잣말 하다가 혼잣말이 없어지잖아요. 이 혼잣말이 없어지는 거를 피아제는 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서 그래서 발달하는 것이구나. 즉 사회적 언어를 획득하기 전에 자기중심적인 사적 언어, 이 사람은 사적 언어라고 하는 혼잣말이라고 했는데 혼잣말이 발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적 언어로 인해서 그것이 없어지면서 사회적 언어로 간다고 얘기를 한 거고, 이 비고치키는 방향을 반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언어 발달의 이론에 있어서 이 두 학자들을 당대의 두 학자들을 비교를 합니다. 이 내면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내적 언어로 가기 위해서, 즉 여기서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사라진 거는, 피아제가 볼 때 자기중심적 언어가 사라진 것은 사회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서 자기중심적 언어, 사적 언어가 사라진 건 그것이 내면으로 들어와 있어서 더 이상 밖으로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어 발달의 방향이 사회적 언어에서 내적 언어로 가느냐 아니면은 내적 언어에서 사회적 언어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 비고치키와 피아제를 비교하는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보게 될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말도 비고치키가 개념화한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결국 실제의 발달 수준, 그리고 그 잠재적인 발달 수준, 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이 사이에 도와주면은 도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존재한다고 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접 발달 영역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진 것은, 이때에 이 근접 발달 영역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은 교사나 동료, 즉 유능한 동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능한 동료가 컴피턴트 피어스라고 얘기를 하죠. 피어스, 또래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데 동료보다는 또래가 맞는 것 같아요. competent peers, 그것을 할 수 있는 또래라는 거죠.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나보다는 조금 잘하는 애겠죠. 근데 그걸 나보다 완전히 잘하는 애까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내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런 의미로 유능한 동료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유능한 동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학습자의 능력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 이 근접 발달 영역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접 발달 영역에 결국은 학습자의 능력 밖에 있는 잠재 발달 수준과 지금 현재 발달 수준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 영역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비계이고, 이 비계가 모델링 하거나 따라하는 거죠. 질문해서 알게 하고 조언을 해주거나 단서를 주거나 소리내서 생각하기, think aloud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유능한 동료가 보여주면,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이 학습자도 거기에 맞춰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비계라고 할 수 있어요.
수업 자료도 조정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얘기는 비계가 왜 중요한가? 결국은 이 학습자가 가질 수 있는 능력 밖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능력 안에서 있는 학습자의 능력 안에서 있지만 이 비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근접 발달 영역을 확장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죠. 피아제와 비고츠키에 대한 어떤 비교를 아까 언어에 대해서 짧게 얘기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크게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비교를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 피아제가 본 개인적 구성과 비고츠키가 본 사회적 구성의 차이를 보면 모든 맥락을 알 수 있어요. 비고츠키가 사회적인 구성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봤는지 아까 설명을 했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모두 맥락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를테면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왜 이 사회적 구성적인 맥락에서 설명이 되냐. 피아제와는 달리 이 발판을 제공하는 건 누구예요? 결국은 아까 말한 유능한 동료, 결국은 나보다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또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비계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내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도구에서 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비교를 하면 될 수 있어요. 피아제 한계는 아까 짧게 얘기한 것, 아동의 어떤 인지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는 건 뭐냐면 실제의 발달 단계가 연령대로 나뉘어 있는데 그것이 정말 그 연령에 나타나느냐, 더 어린 연령에도 나타날 수 있지 않냐 하는 신피아제 이론가들이 좀 있거든요. 요즘에 신피아제 이론, 이 니오 피아제시안이라고 하는데 이 신피아제 이론가들이 훨씬 어린 연령의 아동에게서도 추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든지 아까 형식적인 조작기에 있어서만이 뭐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더 어린 시절에도 교육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피아제 이론가들은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또 비고츠키 이론의 좋은 그 어떤 장점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강조했고 또 비계 설정 같은 것은 우리 교육학적인 함의가 굉장히 높죠. 비계 설정을 위해서 또 발달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 어떤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이것은 좋은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언어 발달에 있어서의 문화의 차이가 존재한다든지 언어 발달이 핵심이라고 봤는데 어떤 문화에서는 언어가 그렇게 핵심적인 요인으로 교육에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호작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를 많이 보지 않았다라는 거. 그다음에 항상 그 협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했지만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협동적인 문제 해결로 인해서 배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매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적인 구성, 그러니까 피아제식으로 설명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서 비고츠키 이론을 한계를 좀 지적을 하는 편입니다. 자, 3절에 의한 언어 능력의 발달은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여러분이 앞에 1절과 2절을 충분히 복습을 하는 걸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